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최근 몇 년 사이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갈증이 잦아지고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별 증상이 없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검사를 미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서서히 몸을 망가뜨리는 병, 바로 당뇨병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괜찮다고 말하지만 당뇨병은 대부분 증상 없이 시작되고 어느 순간 눈, 심장, 콩팥, 뇌를 건드리며 삶의 질을 크게 바꿔 놓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병은 미리 알고 생활을 조금만 바꾸면 충분히 늦출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상에 가깝게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당뇨병이 왜 생기는지, 어떤 신호로 나타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예방법과 관리법을 차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기준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의 초기에는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픈 데가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혈당이 조용히 높아진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어느 순간 심각한 합병증으로 드러납니다. 시력이 떨어지다가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심장 혈관이 막혀 심근경색이 생길 수 있으며 뇌혈관이 막혀 중풍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혈관을 중심으로 몸을 조금씩 손상시키는 병, 그래서 당뇨병을 침묵의 병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점이 있습니다. 당뇨병은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함께 받는 병이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고 이미 혈당이 올라간 분들도 조절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혈당을 관리하는 기본은 세 가지입니다. 먹는 것, 움직이는 것, 그리고 필요할 때는 약물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당뇨병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병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수십 년 사이 우리의 식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전과 비교하면 밥그릇의 크기부터 달라졌고 탄수화물의 비중은 줄어든 대신 달콤한 간식과 가공식품, 고열량 음식이 늘어났습니다. 당분 섭취가 서양보다 적다는 조사도 있지만 실제 생활을 들여다보면 간식과 음료, 디저트 등으로 들어오는 당분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요인은 단순히 당분 섭취량이 아니라 비만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그렇게 뚱뚱하지 않은데 왜 당뇨가 생기지라고 의문을 가지십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비만 기준은 서양과 다릅니다.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볼 때 서양에서는 30 이상을 비만으로 보지만 우리는 25 이상을 비만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서양인 만큼 비만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뇨병이 비슷한 정도로 나타납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유전적 특성입니다.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이 기능이 선천적으로 약하면 같은 식사를 하고 같은 생활을 해도 혈당이 더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급격한 생활 환경의 변화입니다. 경제 성장과 함께 서구화된 식생활, 줄어든 신체 활동, 늘어난 스트레스가 당뇨병의 위험을 크게 높였습니다. 유전적 소인이 있는 상태에서 환경이 바뀌면 병이 더 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이 생겼을 때 우리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피부에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가렵거나 피부 감염이 자주 생기기도 합니다. 아주 심해지면 정강이 앞쪽에 거뭇거뭇한 점이 생기는 당뇨병성 피부 병변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는 인슐린의 작용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피부 변화입니다.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처럼 피부가 접히는 부위가 까맣게 변하고 만져보면 벨벳처럼 부드러운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때가 낀 줄 알고 문지르기도 하지만 이 변화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이런 변화가 보인다면 당뇨병이 있거나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드물게는 이유 없이 물집이 생기거나 피부가 두꺼워지고 부은 것처럼 보이는 병변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증상들은 흔하지 않고 대부분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로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변의 변화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소변은 거품이 거의 없거나 금방 사라집니다. 그런데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면 거품이 오래 남고 심한 경우에는 변기 물을 내려도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정도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소변에 당이 나오면 거품이 생기나요? 라고 묻습니다. 설탕을 물에 넣어 보시면 거품이 거의 생기지 않지만 달걀 흰자를 넣으면 거품이 많이 생깁니다. 즉, 거품의 주된 원인은 당이 아니라 단백질입니다. 당뇨병이 오래 진행되어 콩팥에 합병증이 생기면 단백뇨가 나타나고 이때 거품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변 거품이 평소보다 눈에 띄게 많아졌다면 검사를 통해 단백뇨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혈당이 아주 높아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3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갈증이 심해져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배가 고파져 많이 먹게 됩니다. 이와 함께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잘 먹는데도 체중이 빠지는 것입니다. 혈액 속에 포도당이 충분히 이용되지 못하고 소변으로 빠져나가면 몸은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고 살과 근육이 줄어들게 됩니다. 고대의 기록에서도 당뇨병을 몸이 마르고 소변으로 영양이 빠져나가는 병으로 묘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당뇨병의 가장 큰 특징은 초기에는 이런 증상조차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무 증상이 없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혈당이 약간 높아진 상태에서도 혈관은 이미 손상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혈당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년에서 2년에 한 번 정도 건강검진에서 혈당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합병증 때문입니다. 혈당이 높다는 것은 혈액 속에 당분이 많다는 뜻이고 혈액이 닿는 곳은 바로 혈관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합병증은 대부분 혈관에서 시작됩니다. 혈관의 크기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미세혈관 합병증과 대혈관 합병증입니다. 미세혈관 합병증은 눈, 콩팥, 신경에 나타납니다. 눈에 생기면 시력이 떨어지고 심하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콩팥에 생기면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상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신경이 손상되면 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고 상처가 생겨도 잘 느끼지 못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혈관 합병증은 심장, 뇌, 그리고 말초 혈관에 생깁니다.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이 좁아지면 협심증이 생기고 완전히 막히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즉 중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살아남더라도 마비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혈당 조절을 잘하고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함께 관리하면 이러한 합병증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은 반드시 평생 가야 하는 병일까요?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비만이 동반된 2형 당뇨병의 경우 체중을 줄이면 혈당이 정상에 가까워지거나 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이를 당뇨병의 관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체중을 10 내지 15kg 정도 감량했을 때 절반 이상에서 당뇨병이 사라졌다는 연구가 있고 더 많이 감량했을 때는 대부분에서 정상에 가까워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즉, 초기에 발견하고 체중과 생활 습관을 바꾸면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뜻입니다. 당뇨병 전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습관을 개선하고 칼로리를 줄이며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당뇨병으로 진행할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들이 여러 나라에서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비만한 분들은 체중을 조절함으로써 당뇨병이 생기더라도 다시 정상에 가까운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생활을 하시는 분들 또는 잠을 깊이 못 이루는 분들에서 혈당 조절이 특히 어려운 경우를 자주 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혈당이 오르기 쉽고 혈압도 함께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수면 무호흡입니다. 콧꼬리를 넘어 잠자는 동안 숨이 멎는 증상이 반복되면 혈중 산소가 크게 떨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당 조절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런 분들은 낮 동안 극심한 졸림을 느끼기도 합니다. 수면 무호흡이 있는 경우 체중 감량이 매우 중요하며 필요하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불면증이 있는 분들도 전문가의 도움으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에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보는 것은 2형 당뇨병입니다. 이 유형은 유전적 영향이 큽니다. 부모 중 한 분이 2형 당뇨병이 있다면 자녀의 위험은 2배, 양쪽 부모 모두 있다면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건 팔자 아니냐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 사회에 2형 당뇨병이 이렇게 흔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유전자는 변하지 않았지만 환경이 변한 것입니다. 환경을 다시 조절하면 발병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 의학자는 이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당뇨병의 유전자는 권총에 장전된 총알과 같고 잘못된 식생활, 운동 부족, 스트레스, 흡연, 과도한 음주가 방아쇠라는 것입니다.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총알은 발사되지 않습니다. 혈당이 매우 높아질 때는 고혈당 위기라는 위험한 상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의식이 좋지 않거나 스스로 물을 마시기 어려운 분들에서 탈수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소변으로 당과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는데 이를 보충하지 못하면 몸의 물이 급격히 줄어들어 응급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경우 주변에서 돌보는 분들이 수분 섭취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다만 평소에는 물을 많이 마셔야 혈당이 내려간다는 식의 과도한 섭취를 일부러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에는 갈증이라는 신호가 있어 대부분의 경우 갈증을 느끼는 대로 마시면 충분합니다. 혈당 관리는 음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 운동, 그리고 약물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한 뒤 밤에 혈당을 재면 괜찮게 나오는데 아침에 일어나 재보면 더 높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밤에 뭘 먹었나라고 의아해하시지만 이는 우리 몸의 생리적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밤사이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아침 활동을 위해 꺼내 쓰게 됩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인슐린이 이를 적절히 조절하지만 당뇨병이 있으면 이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아침 혈당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오는 분들은 하루 종일 혈당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경우 약물 조절이 필요할 수 있으며 연속 혈당 측정기를 통해 자신의 혈당 패턴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혈당 관리는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입니다. 오늘 한 끼를 잘 먹었다고 내일 모든 것이 좋아지지는 않지만 매일의 작은 선택이 몇 달, 몇 년 뒤에 건강을 결정합니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과하지 않게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채소와 단백질,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고 가능한 한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약을 쓰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뇨병은 두려운 병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장 많이 개입할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정기적인 검사로 미리 알고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고
필요할 때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다면 실명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무서운 합병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건강검진을 예약하고 한 끼의 선택을 바꾸고 잠자는 시간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충분히 건강할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